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잘하는 일로 만드는 5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원전 4세기를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심리학에는 굉장히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슈퍼스타라고도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계십니다. 그분이요, 행복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에도 3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얼만큼의 즐거운 활동을 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관념적인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루에도 혹은 내가 한 달에 내가 6개월에도 내가 어떤 즐거운 활동이 정도와 빈도에서 얼마큼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새겨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내가 전념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보면 뒤에서 막 만화책 읽고 있고 공부 안 하고요, 그렇죠? 숨어가지고 그리고 막 과자 먹고 있고 그런 애들 보면 쟤네들은 참 행복하겠다, 공부 스트레스 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계속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 과자도 많이 먹고요, 만화책도 이렇게 숨어서 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게 만화를 보면 만화에 집중이 안 돼요. 과자를 먹어도요, 걸릴까봐 굉장히 제가 고민이 되고 굉장히 불안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만화책을 읽어도 만화가 잘 안 읽혀지는 이런 상황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만화책을 읽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잠을 푹 하고 자는 것도 아니요, 이런 마음 챙김이 전혀 안 되는 상태는 사실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의미와 가치입니다. 의미와 가치는 나의 뿌리와 같기도 하고요, 나의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즐거움과 몰입과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3대 요소인데, 저는 보통 이런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통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요즘에는 극장도 잘 안 가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뭐 극장도 안 가고 OTT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극장도 안 보러 가는데 굳이 저를 왜 만나러 오겠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사실 저를 만나러 오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 고통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는데, 그 심리적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혹은 우울하고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 문제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고통의 문제들을 갖고 저를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의외로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좀 알고 싶다, 저를 이해하고 싶다, 이런 주제로 오는 경우가 2번째 경우에 해당되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나를 좀 찾고 싶다, 이런 주제를 일컬어 진로에 대한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로라고요? 사실요, 직업과 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산행을 진로라고 한다면, 진로는 길이 우리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은 그 길 속에서 잠시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 사회는 그냥 자격증 하나 따서 내가 그냥 학위 졸업해서 평생 직장 갖는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고, 이런 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문제와도 굉장히 상응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장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사실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바다가 이게 폭풍이 많이 칠 거라고 분명히 제가 대표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일기예보가 잘못된 거다, 폭풍 안 온다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선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원망을 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실은 지금 선원들은 저만 다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합니다. 그때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손에 막 부르트고 피가 난다고 해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뭐 배가 어떻게 보면 전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키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나침반입니다. 사실요, 내가 여기를 뭐 한 20년 동안 이 물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순간 딱 1도 차이로 중간 정류장이 되는 섬에 정박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완전히 망망대해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성에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대일 수 있고요. 이 나침반을 일컬어 진로의 두 가지 기둥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로가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편해요. 이 나침반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잘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걸 바로 진로의 두 가지 기둥, 나침반의 두 가지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쭤봐요.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잘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셀러브리티 분께서 잘하는 거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사실요, 잘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시골에 자라가지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지만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장기 자랑을 하면 혼자 나와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노래를 부를 때요, 막 그 앞에서 또 눈을 감고 막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이 결혼할 때도 저를 불러서 막 축가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서울에서 완전히 그러한 믿음이 깨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10명이 가보니까, 노래방을 가보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가 아무래도 저한테 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명 중에 한 4, 5번째쯤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한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내가 실제로 만약에 SNS라도 켜보시고 쇼츠라도 조금 이렇게 보시다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즉, 요즘 시대는 다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것은 내가 그냥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한다고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런 셀러브리티 분들은 왜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했을까요? 전 사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그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만약에 모차르트에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피아노 쳐. 그분은 피아노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도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천부적인 각 영역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예외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것을 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혹은 부모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타율성, 또 나에게 주는 어떤 책임,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에도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좋아했던 것을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것은 나의 깊은 과거에 있기도 하고요. 또 그 과거 속에서 나의 이상향을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이러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질문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 때 꿨던 어떤 꿈이나 혹은 내가 많이 느꼈던 어떤 강렬한 욕구나 혹은 내가 강렬히 느꼈던 어떤 결핍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복되었던 꿈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꼭 내가 반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1등 했다거나 꼭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멋진 어떤 요리를 만들었던 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막 싸웠던 친구들을 화해시켰던 어떤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들었던 어떤 도자기가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뭔가 인정을 받았던, 내가 너무 좋아했었던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뭔가 환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10년 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80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이 쓴 자서전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지금 영화가 개봉하는 그런 날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스티븐 스필버그나 제임스 카메론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가 여러분의 영화를, 자서전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일 것 같은지, 또 그 영화의 서사가 무엇일 것 같은지, 또 그 서사에 따르면 지금 내 현재 상황은 서사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미래를 너르게 어떻게 보면 그려보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소중한 사람과 있었던 정말 소중했던 경험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경험을 지금이라도 하면 될 텐데 못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올해에서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더 한 번 해볼까요?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전부 일장춘몽이에요. 나 깜짝 놀랐네. 완전 악몽이었어. 이러면서 깨어난 거죠. 지금 깨어난 삶은요, 내가 완전히 다 이루고 싶은 완벽한 이상형의 삶입니다. 그 아침에서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 것 같은지, 또 나는 누구와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지, 또 내가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사실은 요즘에 콘텐츠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강렬히 열망하는 건 무엇이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담자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표정이 환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표정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인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과제를 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때 드로잉을 내가 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면요, 일주일 동안 반데이 클래스든 원데이 클래스든 그런 드로잉 스쿨을 가볼 수 있도록 제가 좀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길 가셔가지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보고 나서 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내가 뭔가 작은 내 과거든지, 내가 어떤 그리는 이상향이라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피자 전단지 이런 거 보신 분 계시죠? 근데 이 피자 전단지를 보면은 막 피자 성분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박사학위를 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박사예요. 피자학 박사예요. 근데요, 그 피자학 박사가 되는 것과 실제로 피자를 한 입 베물어 먹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세계 안에서 경험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고 그것을 간단하게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작게라도 맛보고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삶에서 조금씩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첫 번째인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사실은 즐거운 활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무슨 스카이 대학을 가려면 몰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이 몰입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요, 몰입하려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좋아하는 것을 그냥 하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행복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